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전쟁이 좀 빨리 끝나길 바라는데 이제 전쟁이 또 빨리 끝나면 국제유가 좀 조정받고 그러면 또 이제 물가도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시차를 두고 좀 안정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빨리 좀 전쟁이 끝나길 바라야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전쟁 관련해서 또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긴 한데 또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고 또 장기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해서 오늘 저희 국방 잠바 다시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오늘 넥타이가 일부러 그 메고 오신 거죠? 예, 그냥 컨셉을 한번 맞춰봤어요. 개구리색. 근데 오늘 그 방산주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러면 방산 부분에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죠. 네. 이동 왜냐면 부부장님도 방산주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한다. 좋아한다기보다도 네. 그냥 방어적으로, 방어적으로. 예, 뭐 그냥 한 5% 정도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비중. 기본적으로 안 투자하죠. 투자를 안 하시는. 네, 예,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인류애적인 부분에서 네, 그런 그러시는 부분에 거죠? 있어서. 그거는 좀, 네. 근데 그래도, 요 테이블이 뭐냐면, 그 재밌는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요즘에, 뱅크 오브 아메리칸 멜런치가 네네네. 좀 완전히 돌아섰어요. 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게 뭐냐면, 그분들의 전략이 요즘에 이렇습니다. 택주 다 팔아. 택주는 끝났어. 그 다음에 뭘 사야 된다? 에너지. 네. 그 다음에 또 원자재. 네네. 예. 식량. 예. 거기를 왕창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빵이죠. 새로운 네, 빵. 신빵이라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네. 에로스페이스, 여기 방위 산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방산이. 그 다음에 아그컬처. 애플 대신에.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대신에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구글 대신에 골드. 골드 아니면 금속. 말도 잘 만들어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거의 극으로 달렸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 택에서 완전 이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방산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빠지지 않는. 그리고 이 차트 한번 보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GDP에 대비해서 몇 프로를 썼냐. 방산 산업에. 네. 예. 밀리터리 스펜딩이죠. 예. 보시면은 정말 이때는 2차 세계대전 때니까 그죠? 지나고 나니까 정말 많이 썼죠. 네. 뭐 GDP의 10몇 프로씩 쓰고 막 전 세계적으로 다 썼죠. 근데 보시면은 계속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 전부 다. 네. 다 떨어졌는데 미국만 그래도 3%대 네. 이상 유지시켰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에 독일도 뭐 GDP 네. 2%가 다시 올리겠다. 그래서 여기 올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올라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재정으로서의 어떤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근데 그래도 GDP 한 2% 정도로 쓴다. 그거는 얼마든지 감당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방산 관련된 산업들 중에서 그 첨단 쪽은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겠죠. 요번에 또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구식 그 무기들이 엉망인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방산 회사들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확실히 숫자가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 다시 또 급격히 늘어가고 있어요. 저 국방비 지출. 네. 금액. 금액으로 보면. 네. 그럼 이 금액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건 당연히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뭐 그런 환경 아래에서는 뭐 여전히 보시면은 어쨌든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뭐 등등 우리나라도 10등. 네, 그렇죠.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충분히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튼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 보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정부 우크라이나 지출이 늘어나니까 사태 이후에도 이게 계속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크게 5가지 이유를 꼽았어요. 이제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국방부 지출 이렇게 늘리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전년 대비 8.1%나 늘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랑 서방 국가들의 그런 경쟁이나 뭐 이런 기싸움도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금리 상승기에 경기 방어주로도 가치가 있다. 원래 이제 서학개미들한테 얘네는 좀 재미없는 주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럽에서 미국의 이런 첨단 무기들의 주문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크게 5가지. 이게 예요. 경기 방어주 역할도 참 그쵸. 크죠. 왜냐하면 또 이제 맞아요. 방위 산업은 각 정부가 지출을 해주면서 적정 마진을 또 보장을 해주잖아요. 원래 고배당주로 아, 예전에 맞다. 배당도. 어필을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배당도 좋았고. 와, 최근에 보니까 좀 오랜만에 봤는데 로키드 마틴은 조정 받다가 다시 또 신고가네요. 네. 최근에. 지금 뭐 로키드 마틴, 노스트롭 그루먼, 보잉,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너믹스, 에어로 바이론먼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로키드 마틴이 연초 대비 거의 30% 올랐는데 또 전쟁용 드론을 만드는 에어로 바이론먼트라는 그룹은 이제 67%나 상승을 했어요. 네.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보잉만 마이너스 13% 연초 대비. 네. 보잉은 아무래도 예전엔 민항기. 방산주였는데 예, 지금 민항기 민항기 쪽으로. 생각 그쵸. 매출 비중이 더 클 거야 아마. 네, 맞습니다. 오늘 박상준 이사님이 네. 좀 방산주 같이 좀 공부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해가지고 저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주세요. 저도 나름 로키드 마틴을 좋아는 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막 프라모델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집 천장에 F14, 뭐 F16, 그다음에 그 뭐 F117 막 그 스텔스기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프라모델로 오. 낚싯줄로 이렇게 하고 다. 좋아하셨구나. 네, 근데 로키드 마틴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예. 좀 저는 알려주십시오. 영화로 많이 봤었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신냉전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자유주의 시대를 지나서 항상 뭐 지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시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뭐 신냉전 시대가 좀 돌입하는 것 같다. 네. 처음에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했을 때는 러시아가 너무 수적으로 밀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좀 너무 오바해서 생각한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쟁이 안 끝나는 거 보면 사실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전쟁은 예전과 다르게 6탄전이 아니라 버튼 하나면 다 끝난다. 네. 근데 실제로 버튼 하나로 끝나지가 않아요. 너무 이권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벌써 저거는 40몇, 지금 뭐 한 50일 가까이 됐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자기네 유리한 지역은 많이 이제 네, 흡수를 했는데 차지했고. 빨간색이 그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파란색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컨트롤하고 있는 쪽인데 수도는 아직 공략되지 않았고 다들 자기가 유리한 쪽에 멀리서만 좀 전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권이 좀 많이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한국 전쟁하고 비슷하게 이권이 좀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돼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랑 서방 국가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렇게 좀 왜냐하면 러시아가 완전 진 것 같이 나왔었지만 지금 뭐 루브라 결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금 계속 힘을 좀 얻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과거에 대해서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짧게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리면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과거에 소련이었잖아요. 네. 소련 시대의 영토인데 그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됐어요. 90년대 이후에 다 분리가 되면서 네. 저 숫자가 다 분리한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 파란색이 우크라이나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그맣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위에가 벨라루스잖아요. 그 네. 옆에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도 러시아 영토예요. 1번 섬처럼 써져 잠시만요. 있는 데죠? 1번 옆에 1번. 섬처럼 저렇게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것도 예전에 과거에 독일로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뺏은 거였는데 저거는 독립을 안 시켰어요. 저게 왜냐면 이쪽 항구 쪽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이쪽 진출하는 그런 거랑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벨라루스가 13번이잖아요. 그래서 벨라루스가 친러니까 저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저것까지도 요번에 얻어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어쨌든 다 독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러시아가 저기 그 뭐죠? 체르노빌 네. 우크라이나에 있잖아요. 네. 저기서 실험을 많이 하고 핵신설을 다 줬다 놓다 보니까 독일 통일되면서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쟤네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뭐 강제적인 포기라기보다는 쟤네가 오히려 포기 카드를 썼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포기한 케이스여가지고 북한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힘들고 어쨌든 저렇게 좀 독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 이게 그 독일 이제 통일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당시에 신기한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독하고 서독 나눠져 있었는데 베를린도 동베를린이랑 서베를린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제 뭐 당연히 동쪽은 소련이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었고 근데 저때 이제 그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2 플러스 그러니까 2 플러스 4, 2 더하기 4 조약은 좀 이상한데 2 플러스 4 하여튼 그 2사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네. 6개 국가, 음. 동독, 서독,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 모여가지고 조약을 맺고 이제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나토의 확장 문제예요. 나토가 애초에 처음에 생긴 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너네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밝혀진 문서에 보니까 동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문제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너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확장을 계속했죠, 나토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렇게 동쪽으로 확장이 계속됐어요, 나토가.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나토 가입 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보시면 러시아에 근접해 있는 국가들이 많이 나토에 가입을 했다. 네. 근데 저때 동쪽으로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하는 얘기는 동유럽을 이야기한 거다. 근데 이제 나토에서 이야기한 거는 동베를린을 이야기한 거다. 사실 저는 나토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기는 거죠. 너네가 동쪽으로 진출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나토에 가입시키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명분이 그거였잖아요.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러시아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 견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친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유럽하고 러시아의 어떤 대립각은 계속 갈 수밖에 없겠다. 당연히 거기에 미국이 끼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국이랑 사실 러시아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인도 사실 다 셋 다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또 뭉치는 거죠. 적보다는 친구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중국, 뭐 그다음에 인도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분리되는 이런 시기가 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뭐 투자하는 게 좀 별로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하나는 꼭 가지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신냉전 시대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뭐 저기 상무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투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계속 좀 매집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러시아가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GDP거든요. 푸틴이 이제 그 집권을 한 이후부터 쭉 올라왔어요. 근데 그랬던 게 이제 푸틴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영 기업이었던 가즈프롬을 국영화 시키면서 이제 그걸 천연가스를 이제 힘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렇게 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러시아 최근에 뭐 지지율 잠깐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82%인가 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렇게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푸틴 같은 경우에는 더 자신감을 얻고 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주변국으로 옛날에 약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주변국으로 지금 계속 영향을 끼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신공이 시작된 이후부터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서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세계 경제를 어찌 보면은 포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셰일가스 때문도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가주의 시대가 좀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불거졌다라는 건데 이게 독일, 프랑스,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국방비 증액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중립국인 스웨덴이랑 스위스조차도 군비 스탠스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다들 좀 신난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가 제일 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이 전범 국가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그렇게까지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명분적으로. 근데 이번에 2%까지 늘린다고 하면서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무슨 뭐 착한 편도 없고 나쁜 편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국가의 힘의 균형 간에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국가인데 요번에 또 저렇게 뭐 막강한 경제력은 있으니까 저기에서 또 군비를 확장한다고 하면 나중엔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뉴스들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보시다가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런 뉴스들이에요. 이제 F-35 구매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그 2%까지 늘린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데 34대인가 35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무장 드론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드론 관련된 기업들도 막 주가 오른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네. 현대전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현대전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 뭐 구식 무기가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 근데 현대전에서는 사실 드론 같은 것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격용 드론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방어용만 있었는데 요번에 공격용 드론까지도 이제 매수를 했다. 그리고 F-35, 35대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저게 한 대에 1,200억 원 정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것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 F-35A라고 하잖아요. 뭐 저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려도 상관없는데
F-35기만 유일하게 A, B, C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A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활주로 해서. 활주로를 쓰는 예.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이게 뭐 수직 낙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거고, C는 좀 활주로가 짧아도 항공모함에 쓸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A를 구매를 많이 그렇죠. 해요. 우리나라도 A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88대를 구매했습니다. 독일보다 더 많이 구매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가 영토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어해야 될 영공이 많다 보니까 구매를 했는데 2025년부터 그거는 이제 차차 전투기 인도를 예상하고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64대를 주문했어요. 근데 이게 그 전쟁 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어떤 낌새들이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자꾸 전투기로 핀란드 영공을 침범하니까 그때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한 구매보다는, 저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이게 문신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깡패들이 문신 같은 거 막 몸에 다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이 정도 뭐 어디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건드리지 말라는 위협용인데, 지금의 어떤 방위 산업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서로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국방력이 이 정도 되니까 건드리지 마라. 서로 이제 좀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국방력이 꽤 세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 ICBM 계속 발사할 때 엘리펀트 워크라고 훈련했었거든요. 저때 저는 저게 뭐 별거 있나 했었는데, 저때 30대가 넘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F-35가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좀 시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20대 정도 더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도 계획하고 있어요. 활주로에 F-35기 이렇게 수십 대를 요게 깔아놓은 그때 게 시행했던 훈련이에요. 엘리펀트 워크예요. 왜 이름은 엘리펀트 워크인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코끼리처럼 서서히 천천히 걸어가면서 뭔가를 보여주는. 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한에서는 저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스텔스 기능을 뭐 잡지를 못하니까 와서 이제 폭격 이제 돈 주고 가버리면 끝이니까 그런 걸 제일 무서워한다. 돈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고 가버리면. 던지고 가버린다. 돈 자꾸 주고 잘 가버린다. 못하는 그렇지? 요즘 던지고 가버린다. 발음이 저희가 좀 안 좋나 봐요. 그래서 아니면 요즘에 히어링이 좀 안 좋아서. 듣기 평가가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방력을 계속 늘리고 이쪽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저희가 좀 봤는데, 국방력 순위를 좀 보시면 이게 적을수록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국도 저기서 6위 정도 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를 무시 못할 정도의 굉장히 그러네요. 높은 건데, 이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그 사이트에서 발표해요, 매년. 근데 이게 이제 뭐 공식 기관은 아닌데, 공식 뭐 정부에서 인정한 뭐 그런 기관은 아닌데, 매년 발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인증을 좀 많이 받은 기관이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거 미국 예시거든요. 네. 자세히 브레이크다운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뭐 구축함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개수라든지 그런 거 여기 자세하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거라는 거죠? 네, 요거는 미국 브레이크다운 제가 캡처해 온 건데, 네. 이게 상세하게 좀 나와 있고 국가별로 비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연합도 해볼 수 있어요. 미국 넣어보고 캐나다 넣어보고 몇 개 넣어서 중국이랑 몇 개 넣어서 이렇게 대립도 시켜볼 수 있고, 게임처럼. 되게 재밌는 사이트인데,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뭐 준비하다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국방 산업 여성 CEO들이 상당히 많다. 네? 알고 계셨나요? 국방산업에? 네. 여성 CEO가? 회사 쪽에. 그렇죠. 혹시 그거 아니에요? 로비스트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키드 마트, 그리고 제네럴 다이너믹스, 그리고 또 하나 노스롭 그루먼. 그 세 개 CEO가 다 여성분들이고, 보잉에서도 국방 쪽은 여성 와, 대박이다. 담당자가 맡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미국은 여성이 많았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 거죠? 그게 뭐 능력이 뛰어난가 보죠. 좀 더 냉철한. 아무래도 네, 예, 이성적인 사고와 장군은 이렇게 통틀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건가? 그래서 방위 산업에서의 여성 CEO들의 활약이 야, 완전 되게 완전 기대되는 나라다. 재밌네. 야, 완전 네. 의외네요. 대부분 이제 뭔가 재밌다, 이거. 건장한 근육맨이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영화 이미지 같은 걸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전쟁이나 잘하시고 또 경영이나 이런 것도 다른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 메가도 장군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좀 못했잖아요. 어쨌든 네. 이 지수에는 핵은 포함이 안 돼요. 핵을 아. 포함하는 순간 사실은 다 의미가 없어지기 진짜 때문에 의미가 없죠. 네, 핵은 그쵸, 포함을 그쵸. 안 시키고, 예. 이게 사실은 근데 국방력도 중요한데요. 전쟁 경험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미국이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쟁 경험이 항상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같은 때 보면 우리나라 군사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군사수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내전을 끝낸 사무라이들이랑 붙으니까 상대도 안 됐던 것과 같이, 이건 뭐 갑자기 왜 어쨌든 이게 이제 국방비 지출 아까 보여주셨던 표랑 같은 표인데, 네. 이제 미국이 제일 지출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중국도. 근데 옆에 GDP 대비 지출 규모를 보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는 4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말고 다른 국가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되게 웃긴 거잖아요. 러시아의 이제 그 국방비 지출 규모가 여기서 보면은 5위거든요. 근데 네. GDP 대비로 했을 때는 3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연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거기에만 쓰고 있는 국가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저기는 GDP 대비는 북한이 1등 아니에요? 거의 GDP가 없는데 여기 왜 없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건. 뭐. GDP가 없는 나라에서 국방비 그렇게 써대고 있으니 여기 왜 없죠? 근데 여기는 뭐 카운트 할 수가 없겠죠, 걔네야 뭐. 숫자가 안 나오니까. 아 그러네요. 어. 그래서 하여튼 근데 러시아도 예, 러시아는 각 잡고 군대만 계속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러시아가 되게 무서운 게 그 체르노빌 그쪽에 가서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안 무서워하고 피폭 같은 거. 진짜. 뭐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거 없나? 뭐 아무튼 뭐 전쟁 상황이니까. 네네. 그 근데- 위에서 명령해서 가는 거죠. 간 거는 다 병사들이지 뭐. 그렇죠. 장군들이야 다 음. 저기 커맨드 센터 있어. 네. 그 독일이 요번에 이제 GDP 대비 2%로 올리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보면 1.4%거든요. 아. 0.6% 올린다는 소리니까 0.5% 이상 올린다는 소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조 단위로 그것도 많이 올리는 거네요. 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4에서 2%로 올리는 거면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아까 신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기회에 명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국방 늘리는 게. 그쵸. 한 번 늘려놓으면 줄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늘리고 싶어 할 거예요. 일본도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일본도 이지스함 같은 것들도 늘린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은 GDP의 1%, 지금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는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2.8%. 우리나라도 뭐 사실 분단 국가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아직은 휴전 중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이 늘리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않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 신문에 나온 거 좀 제가 캐치해 보니까 네. B52 있잖아요, 첫 번째. 네. 저게 1950년대 런칭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저게 죽음의 백조 아닙니까? 아, 별명이 무슨 그래요? 백조 있는데. 죽음의 죽음의 백조인가 백조. 그럴 거야. 그래서 저게 이제 그 폭격기고 음. 그 다음 거가 저게 B2가 전 세계에서 가장 스텔스. 비싼 거. 어, 네, 스텔스 그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저거는 이제 저기 노스럽 그루만에서 만들었죠. 21억 달러예요. 부메랑처럼 생긴 거. 네, 2조가 넘는 거죠. 한 2조가 대. 넘는 한 대 2조가 넘는 가격이고, 저거 B1B라는 것은 저것도 이제 그 로겔 인터내셔널이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보잉이 인수했어요. 보잉. 아, 얘가 그래서- 죽음의 백조인가? 헷갈리네. 거구나.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분야별로 특색이 다 있는데 B52랑 B1B는 보잉이 만들었고요. 가운데 건 노스그루만이 만들었고 노스캐롤라이나 칸빈스 호는 딴 데 이제 비상장사가 만들었고 FP22는 로키드 마틴이 만들었다. 그래서 주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국방 그 방위 산업 회사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저런 무기를 보고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수익성을 봐야겠죠. 그래서 로키드 마틴을 오늘은 좀 소개를 할 건데 주가를 좀 보면은 뭐 아까 저희가 주가는 살짝 보기는 했는데 전쟁 터지고 나서 뭐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근데 얘네는 사실 ROE 보시면 진짜 ROE가 미쳤어요. 74%. 아니 어떻게 이런 ROE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굉장히 적다. 보잉이 터지기 전에 100%도 나왔어요. ROE가요? 네. 매년 자본금만큼을 벌어요? 얘는 진짜 많이 보잉도 벌더라고요. 그랬고 결국 그럼 방산 쪽은 ROE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노스룩 그루만도 한 60%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레이시온만 조금- 레이션만 떨어져요. 네, 레이시오는 왜 그런지 한 5%대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20%는 다 넘어간다. 근데 로키드 마틴이 지금 좀 독보적으로 여기 가장 배당률 2.5%는 이게 뭐야? 시가 배당률이었어요. 시가배당. 시가배당 2.6%.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주가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배당률이 떨어진 그러니까. 거고. 근데 PR은 강화주 20배 네. 정도? 네. 근데 이게 지금 PR이 20배를 뭐 딴 데 상대방 보니까 노스룩 그루면이 한 10배 정도, 뭐 레이시온이 40배 정도 나오니까 뭐 중간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배당주로도 좀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네, 쌀 때 매수를 하면은 아. 결국에는 그 배당률은 똑같으니까 주가 그쵸. 오르면 완전히 원 플러스 원으로 둘 다 이제 수익 내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뭐, 한번 뒤에 한번 보실까요? 요번에 전쟁에서 가장 이제 아,
수혜를 많이 봤죠, 로키드 마틴이. 요게 이제 그 제블린 미사일인데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침공 초기에 러시아가 일부러 그 당시 겨울에 들어갔던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제 진흙 그쵸. 이제 지형이 많아가지고 탱크가 이제 봄이 오면 못 들어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일찍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300발한테 발사를 했는데 280대가 격파됐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90% 넘는 이제 성공률이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성공률을 기록을 해서 뭐 성제블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전쟁에서 완전 제일 수혜를 많이 받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어 앤 포각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따라가서 이제 수직으로 격추를 시킨다. 이게 처음에 여기서 발사를 할 때는 불꽃이 여기서 안 난다면서요. 네, 그러다가 딱 멈춰가지고 불꽃 나면서 쫙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뭐 압력 이런 거로 퐁 나가고 예. 그 다음에 불이 붙여서 이제 네, 그래서 신기해요. 저게 그리고 적외선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관역으로 넣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탱크 같은 경우에 레이더로도 아예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쏘고 가버리면 되니까 사실 사수의 사망률도 굉장히 낮고 좀 들고 다니면서 그냥 탱크들이, 도망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게릴라전에 완전 적합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탱크들이 뭐 아예 이제 미래 전투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게 바로 네. 저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 로키드 마틴의 사업 부문별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항공기 부분이 제일 높아요. 결국에는 40% 넘게 저기서 나오고 25%가 이제 RMS라고 하는데 저게 로타리 앤 미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지스 시스템이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MFC가 미사일 앤 파이어 컨트롤인데 저게 이제 우리가 아는 사드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일부고요.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만 좀 저기에다 넣었는데 이게 그 RMS랑 MFC 같은 경우 무서운 게 다 엮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그렇죠. 그 RMS 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 자체를 설계해 주는 거예요.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고유 명사가 돼서 그게 이지스 한 배가 이건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슈퍼컴퓨터라든지 그 시스템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시스템을 한번 짜주면 앞으로는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사드랑 사드. 이지스 시스템 다 엮여 있어요, 사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고객이 좀 물려서 계속 갈 수밖에 이거 없는. 하나 사면 저것도 네, 사서 그렇게 같이 써야 될 수밖에 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좀 무서운 거죠. 그 방산계 애플이네요. 네. 그래서 항공기 부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전체 매출 41%인데 첫 번째 저 검은색이 우리가 흔히 아는 F-117. 저게 이제 전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죠. 예전에 스티브 씨가 나오는 영화에도 저거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거의 한 40년 된 비행기예요. 그렇게는 오래됐네요. 거의 80년대 초반에 나온 거더라고요. 저게 그 당시엔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예, 예. 뭐 지금은 사실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밑에 있는 거가 F-16. 야, 요거는 진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위에 파란 배경 있는 거가 F-22. 아, 20인가요? 예, 저게 이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이거 안 팔잖아요. 예, 저거 이제 그 기술 유출 때문에 다른 나라에 안 팔고 미국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조차도 너무 비싸가지고 저거를 뭐 300몇 대 주문하려고 했다가 100몇 대밖에 한 대에 3천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거는 레이더에서 스텔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보이는 건데 레이더에서 저거는 벌레 수준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지금 지구 최강의 무기인데 그러니까 미국밖에 요거 한 없다. 대면 F-35 석대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돈 있어도 못 못 사고. 사지. 사는. 미국에서 팔아도 수출 안 금지를 파는. 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F-35를 만든 거예요. 개량용으로 해서 맞아요, 팔려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거가 블랙호크 다운인데 헬기. 블랙호크인데 예. 지금 블랙호크 하면 블랙호크 다운이 다운은 영화 자꾸 제목이잖아요. 블랙호크 다운이 자꾸 이거 영화에 많이 나오는 헬기니까. 네, 근데 이제 블랙호크 다운이란 영화랑 뭐 이제 론 서바이버 이런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다 격추당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서 좀 안쓰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공격용 좋은- 헬기. 네, 공격용 헬기죠. 이제 미군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네. 이게 미국 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사업 부분에 이제 좀 비밀스러운 조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컹크웍스라고 이 조직이 사실 비행기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가- 이때 유행하던 만화를 이렇게 따가지고 만들었다면서요. 스컹크웍스인가? 네, 뭐 이거 스컹크웍스. 만화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뭐 그쪽에서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이름을 못 쓰게 돼가지고 스컹크웍스라고 하는데 스컹크웍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이렇게 셀 줄 몰랐겠죠. 네. 네. 근데 얘네가 음. 캘리포니아에 얘는 이제 사업 부분이 다 여러 군데 찢어져 있는데 캘리포니아 팜데일이라는 곳에 있는 조직인데 얘네가 이제 미국의 첫 저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게 P-80이라고 하는 제트기거든요. 첫 제트기예요. 저거를 이제 만든 애들인데 네. 1944년도에 완료돼가지고 임무에 투입했는데 전투는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제트기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그
미 항공 전술 서비스 사령부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로키드 마틴에 이런 제트기를 만들어 줘라. 그래서 143일 만에 이 팀에서 이제 뚝딱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팀이 이제 그때부터 F-22 네. 이런 거.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 다 얘네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 U2라고 써 있는 게 스파이 항공기예요. 예. 저게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쓰였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게 한번 소련에 격추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만들고 있었던 게 SR-71 저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가 이제 좀 빨리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저게 속도가 마하 3이 나와요. 근데 마하가 좀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마하가 보니까 음속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말이 1초에 340m 간대요.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거의 저거는 3배. 네, 마하니까 1초에 1초에 340m를 가는 비행기인 거예요. 근데 마하 3까지 가능하니까 1초에 1km까지 가는 거죠. 마하 3이면 거의 현존하는 비행기 중에 제일 빠른 건데 네, 저거 이제 제일 빠른 비행기. 이게 그리고 제일 높이 SR-71도 날고. 거의 한 이거 한 30년 된 비행기인데 이거. 그래서 지금 SR-72를 만들고 있거든요. 로키드 마틴에서. 근데 그게 마하 3.3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투기 좋아해가지고. 아, 아니요, 죄송해요. 갑자기 얼굴을 찾아봤는데 네. 미안해요. 아, 눈썹 났구나.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아니, 다들 얼굴 한 이제 40대 되면 눈썹 문신 정도 해줘야죠. 아직 한지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너무 진해요. 예, 좀 이제 예뻐지려면 한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너무 전쟁 갑자기 우리 유도원 본부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문신도 위험용으로 하신 거예요? 네, 너무 지금 심각했어. 어. 너무 무기들만 보고 있으니까. 아, 근데 막, 이게 막, 다 내용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재미 없으시지 않아요? 아니 재밌어요. 저만 재밌네. 재밌는. 나 지금 아, 눈썹 문신 얘기 전- 나와서 네, 그렇잖아요. 눈썹 재밌어요. 그 군대에 가 있는 그 네. 남자친구한테 여자들이 사주는 화장품도 있어요. 그쵸. 뭐 고무신- 꽃을 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로션 이런 거 말고. 그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얼굴에 이렇게 막 위장크림, 바르잖아요. 위장크림. 근데 얼굴에 그게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제 에뛰드 같은 데서 그 위장크림이 나와가지고 여자친구들이 선물해 주더라고. 싸게 피부 트러블 위장크림을. 적으라고. 거의 그 보급품으로 나온 위장크림 이게 위장크림인지 이게 그쵸. 구두약인지 모를 그쵸. 정도로 그거예요, 되게 아마. 막 제 씻기지도 생각에. 않고 막 기름. 얼굴 아프니까. 어우. 제 생각엔 구두약인 것 같아요. 냄새도 좀 구두약 같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민간 그 화장품 회사에서도 그쵸. 만들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비행기를 가까이에서 운행하는 헬리콥터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헬리콥터 타봤어요. 그래요? 네. 저도 타봤어요. 사단 나도 타봤다 하와이에서. 네, 저는 타보진 못했는데. 아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저는 한 마카오 번- 갈 때. 죄송해요. 아 홍콩에서 마카오요? 어. 저는 미국에서랑 그 네팔에서 생각보다 근데 많이 이게 내려올 군용은 때. 또 달라요. 군용은 굉장히 괜히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 시누크를 한번 가까이서 GOP 했을 때 이제 그 월동 준비하잖아요. 기름을 갖고 와야 되니까 시누크 갖고 왔거든요. 헬기 네. 2개 있는 거. 네네. 근데 저 멀리서 오는데 저한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육군인데. 어머 나 아무것도 수신호, 모르니까 수신호. 예, 수신호 하러 갔는데 네. 와 잘못하면 어떡해요? 진짜 모르고 아니 잘못할 일이 없어. 제 수신호를 보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아. 근데 제가 막 하고 있는데 가까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딱 내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여기. 막 그 돌 막 날라오는 거 제가 다 맞았거든요. 장난 아니죠. 그때 위용을 느꼈어요. 제가 그게 딱 섰는데 이게 이렇게 뛰어서 가 이거 끊어야 되니까 뛰어서 가는데 직선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날아가. 전투가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이런 비행기나 전투기가 한 대 떠주는 게 육군들한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걸 실감했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또 탱크 훈련하는데 탱크가 옆에 지나갔거든요. 네. 와 지축이 죽어 흔들리더라고요. 거의. 지축이 지진나, 흔들려요. 지진나. 그때 제가 야 육군은 역시 총알바지. 아 이런 거를 이제 좀 방위 출신 유 누구시더라? 왜 그러세요? 방위 출신 어떤 분은 이해를 근데 못 하실 이게 텐데. 헬리콥터 못하죠, 약간 관광용 좋은 거 탔을 때랑 진짜 철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쵸.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건 타면 쓰는 안 돼요. 헬기랑 느낌이 달라요. 완전 다르고 이 맞아요. 귀에 들리는 청각적인 거랑 돌 튀기는 거랑 또 아, 군대 얘기 나와서 무섭더라고요. 말 길어지겠네. 아 그 오늘 야상이 네, 꼴꼴 빨리 그랬네. 넘어가시죠. 수류탄 던지는 훈련 하잖아요. 네. 수류탄 호수에다 하나 던지는 훈련 하나. 그거 어. 하나만 터져도 땅이 흔들립니다. 아, 그쵸. 요만한 수류탄 하나 터진. 던져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교관님이 옆 뒤에서 같이 잡아줬어요. 왜냐면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기수 왜 그랬는지 어. 앞에 누가 사고를 쳤나 봐요. 그럼 딱 항상 하더니 다 나오라고 하더니 교관이 같이 던져주는 거였을 때 뭐야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어. 그런 거기서 사고 나면 경험이 이제 없었어요. 인명이 다치게. 이거 막 자, 못 뛰어내리는 사람 다시 네. 로키드 마틴으로 그거는 돌아갑시다. 나중에 빨리 따로 가시죠, 둘이 빨리. 얘기하시죠. 음. 네. 또 이게 남자들 따로. 군대 얘기 시작하면은 네. 끝 난다. 네. 그래서 저 F-22 랩터 저게 이제 우리 이야기했고요. F-35도 이제 그래서 이제 F-22가 너무 비싸 수출도 안 되고 하니까 만든 거다. 그래서 저게 사실 F-35가 이번에 제일 수혜인데
지금까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저게 너무 비싸기도 했었고 이제 뭐 신기술에 대해서 좀 의구심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막 완전 본격적으로 예, 팔리기 처음에 시작을 우리나라가 하더라고요. F-35 도입한다 그랬을 때 논란 되게 많았어요. 그쵸, 그때 말 왜 많았잖아요. 하필 저걸 저걸 사냐, 써야 막. 되냐. 너무 비싸다. 시간당 운영비가 뭐 5천만 원 막 그런데 왜 써야 되냐 이랬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완전히 그걸 뚫고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작년도 2021년도에 인도 대수인데 F-35가 142대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앞에서 뉴스에서 봤잖아요. 그냥 그것만 본다고 해도 독일이 35대, 캐나다에 88대, 그다음에 그 뭐 덴마크 스웨덴이었나요? 거기는 차치하더라도 한국이 20대만 한다고 해도 이게 143대예요. 근데 그 인도가 물론 이제 오늘 수주해가지고 내년에 주는 건 아니고 몇 년이 걸리지만 그 정도로 계속 수주는 걸려 있는 네. 거니까 사실은 120대에서 140대 저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쵸, 제일 그쵸. 높은 거고 저게 매출의 40% 이상 차지를 하니까 네.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PSR도 싼 편인데 1.4. 아, 1.4? F-35 이거 아, 유럽에서 1.8. 제일 지금 1.8, 많이 사가고 1.8. 있대요. PSR.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무기를 살 때 검증되어 있는 걸 사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이게 지금 방사는 뭐 두말할 얼라이언스가 맺어져 있는 거 아니면 뭐 네. 예전처럼 냉전 시대처럼 무조건 수호이를 사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검증된 걸 사고 싶어 하거든요. 당연히 무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이 제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저게 이제 다음 사업 부분인데 RMS. 이제 로타리 앰 미션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지스함이 저기에 포함돼. 저게 이지스함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10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요 시스템, 요 이제 사업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헬리콥터 미사일 체계라든지, 뭐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뭐 사이버 솔루션, 그리고 이제 요 시스템 만들면 훈련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다 얘네가 총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지스 시스템 있잖아요. 그 네. 이지스가 이제 그리스 신 아테네가 쓰는 방패예요. 아. 그래서 이제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지스가. 그만큼 이제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보시면 인공위성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드 시스템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지스함에서 한 번에 200개의 목표를 감지를 한 번에 하고 대박이다. 24개 표적하고 동시에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일본이 예전에 그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다에 다 그쵸. 바다 해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3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떠온 건데 뭐 이제 호주도 계획이 있고 뭐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국도 3대 보유를 하고 있고 6대 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게 이제 배를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시스템 자체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지스 시스템이 한번 도입이 되면은 주차적인 거는 다 계속 사서 로키드 써야 마틴하고 되는. 그래서 사드도 사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네. 어쩔 수 그냥 없이. 군함 하나가 아니구나. 아까 예, 방산계 F이란 말이 딱인 것 그게 같아요. 딱이네 네. 진짜. 이게 이것저것 다 다. 이게 그 명사화되고 있잖아요. 이지스 함이라는 게. 네네,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지스 함이 아니고 이지스 시스템.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 그 안에 슈퍼컴퓨터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더 같은 것들 다 구축해가지고 인공위성하고 동시에 같이 이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구축함인데, 그죠? 그렇죠. 구축함에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세종대왕급 뭐 예, 거기다가 예. 이제 이지스 시스템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게 회전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우리 뭐 전쟁박물관 가보면 예전에 쓰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하는 거. 그거랑 전기 버튼 하나 누르는 거랑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해전 붙었을 때 그 전력 차이를 보면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지스 시스템을 계속 들여올 수밖에 없다. 일본하고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MFC 다음 부분. 예. 근데 요거가 얘네 그 RMS 저거 RMS는 제가 네. 수정을 안 했는데 MFC요. 아, 이게 MFC예요? 네, 레이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게 레이저 무기잖아요. 그래서 저게 레이저 무기가 뭐 지금은 뭐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그런 걸 상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수준은 아니고 60kW급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태양광 이야기할 때 공부했지만 킬로와트급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중소 도시급 정도니까 사실은 네. 출력이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100kW급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저거의 문제는 뭐냐면 커요. 너무 쏘는데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초성 그 스타워즈 보면 총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광선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광선을 쏴가지고 미사일을 막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MFC니까 결국에는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 쏴가지고 미사일 오는 거 요격시키는 거. 아니면
공군이 전투하다가 뭐 유도탄 오잖아요. 그거 레이저 쏴가지고 유도탄 딴 데로 유도시키던지 이런 기술이 이제 접목되는 건데 이게 로키드 마틴뿐만이 영화 같네요,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방산 회사들은 다 이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면 너무 비싸잖아요, 한 발에. 그래서 네. 저걸로 이제 다 시스템 바꾸려고 하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차기 어느 정도 좀 그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얘네 그 요 프로그램 이름이 헬리오스거든요. 헬리우스? 네. 헬리오스 아시잖아요. 그 저기 그리스 태양신. 근데 뭐 이태원에 있는 헬리오스 클럽 생각하시나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어우, 형님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연기 잘하시는데요? 본부장님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연기 톤 아니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군함을 타봤어요 예전에. 진짜? 가가지고 약간 저기 집안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 예전에 이제 공무원들 모임에서 가게 됐는데 발이 넓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길을 잃어버리겠더라고. 그 정도로 축구장 몇백 크기만 이러니까. 왜 익숙하지가 않고 되게 오밀조밀 미로처럼 좁은 공간, 넓은 공간, 뭣도 많고. 그래서 군함 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은 안으로 가면 되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더라고. 아니 무슨 군 헬기도 타보고 군함도 타보고 그러게요. 남자들 군인이셨던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약간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저는 운전병이어서 맨날 찝차만 타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헬기를 타고 계셨었구나. 되게 멋진 게 여기서 이제 대장님이 이렇게 탁 하면은 여기서 깃발 같은 게 쫙 올라가는 그런 풍경이 있는데 진 풍경이더라고요. 연습 많이 하셨을 그거 거예요. 정말 그랬을 군인들 정말. 예 무슨 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아유 진짜 예 그게 힘듭니다. 멋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아들내미 열심히 지금 아유. 한미 작전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다 군인들도 연결되시겠네요. 이지스랑 그러니까요. 어, 근데 그런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음. 제가 예전에는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시스템 도입시켜 놓고서 공조가 안 되면 아무 그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한미 뭐 연합 훈련도 뭐 음. 필요하다 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로키드 마틴이 여기 사이에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팔아놓으면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계속 연합하면서 공조할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무서워지네요. 무서워지는 게 야, 그리고 뭐 이거 네, 요거 이제 다음 사업 부분, 요것도 한 17% 정도 되는 사업 부분인데 이제 미사일 앤 파이어 컨트롤, 이제 미사일 만들고 이런 건데 요번에 성 제블린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근데 제블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레이시온이랑 같이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매출은 여기로 잡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미사일 정밀 타격이랑 방어 같은 거 총괄하는. 그래서 사드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을 보시면 요게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발사 단계인데 부스트 페이즈랑 뭐 미드 코스, 터미널 페이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격 단계,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이렇게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기 뜰 때 저기서 요격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처음에? 저거는 지금 기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거는 뭐냐면 저거는 기술이 돼도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한국 영공에서 터뜨리겠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완전 전쟁이니까 사드 같은 경우에는 사드 뭐 이런 미사일 시스템은 다 저 중간 단계랑 마지막 단계 요 두 개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 중간 단계에서 단계. 요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해상에서 떨어뜨리거나. 근데 마지막 단계까지 결국 왔다. 저거는 문제는 뭐냐면 저기서 요격시켜도 아군의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파편 같은 거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그 타격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표시된 건데, 저 빨간색으로 네모쳐 놓은 게 이제 그 처음에 요격 단계. 아직까지는 기술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이지스함이나 이런 애들은 첫 번째, 마지막 단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지스함,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시스템 같은 애들도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한다고 좀 쉽게 나와 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캡처를 또 왔는데, 저 위에 초록색으로 빨간 그 네모칸 되어 있는 거, 저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사드의 레이저. 저게 이제 2000km까지 감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주력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고, 다음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우주. 이제 우주 쪽도 이제 향후에 이제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런 사업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같은 거 당연히 이제 지금 향후에 이제 전쟁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다 시스템을 조정을 하니까 인공위성 쪽으로 하고 있고, 이들 좀 재밌는 게 얘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퍼소닉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초음속? 네, 30년 전부터 이제 계속 개발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뭐 그냥 커머셜 jet이 있고 뭐 F-35가 있고 SR-71 있잖아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세모가 하이퍼젯이거든요. 아 속도. 이 속도를 한번 보시면
커머셜은 당연히 잽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아까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던 SR71조차도 예. 그 하이퍼소닉이랑은 잽이 안 돼요. 개발이 완료된다고 그러네. 하면.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열심히 30년 동안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30분 동안 지구의 반 정도를 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좀 먼 얘기긴 하겠지만 그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떠왔고 요거는 이제 미래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네. 30년째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은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야, 굳이 그렇게 빨리 가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속도로 뭐 쏜다면은 이거 뭐라 해야 되나? 그렇죠. 지구의 자전, 이 궤도를 이용을 해서 뭔가 우주 밖으로 쏠 네. 때도 더 유리할 수도 아마 있고. 저렇게 그러니까. 빠르면 미래로 갈 수도 있어요. 타임머신이 또 이게 영화 보다 보죠. 갑자기 또. 괜찮다. 예. 영화 역시. 보셨네요. 독특하다. 저는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SR72도 3.32로 가잖아요, 마하. 네. 저건 감지해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그럼 뭐 하이퍼제이슨. 그리고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뉴스 나왔는데 스페이스X 팰컨 9에다 실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달 탐사 위성 그 8월 1일인가 8월 1일. 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달 탐사 위성을 쏘는데 그건 이제 미국에서 스페이스X 팰컨 9에 실어서 보낸다라는. 달에 간다고 우리도. 그러니까 달 탐사 위성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에는 진짜 누가 간 걸까요? 갑자기 저는 또 영화 보고 온 거 아니야?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또 영화 보고 아, 왔어. 거기 누구 있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토끼가 있는 건 아는데. 박성준 이사님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미국에 거기 어디냐? 캘리포니아인가? 아니 캘리포니아 아니라 그 비 많이 오는데 어디죠? 비 많이 스타벅스 그 1호점 있는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시애틀. 아 시애틀. 시애틀. 시애틀 근처에 그 박물관이 있어요. 예. 보잉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달에 갔던 발자국이랑 이런 걸 되게 리얼하게 재현을 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재현해 놓은 거. 네. 아 근데 정말 크게 비행기랑 많이 이렇게 같다잖아. 무기랑 그 있는데 다큐멘터리가 너무 실감나게. 영화 그러니까 만들고 가니까 하는 내가 거죠. 뭔가 네. 의심스럽다가 뭔가 믿게 되더라고요. 응. 그래서 또 음모론 나오면 한 3시간 더 갑니다. 아, 그만. 시간합니다. 그만. 네, 우리 벌써 JS 20분 이니까. 리님도 달에 진짜 간 거 맞나 막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쵸. 하여튼 그러니까. 우주산업 쪽은 나사랑 연계돼가지고 이제 음. 화성 보내는 거 관련돼서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 사실 뭐 지리의 힘 2편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주에는 주인이 없다. 이제 누가 이제 장악할 것이냐가 향후의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계속 발을 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미국 기업들은 다 작년에 좋았고, 네. 뭐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 창출을 했어요. 네. 로키드 마틴도 작년에. 그리고 주주환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엄청나죠. 가로로 차 있는 게 마이너스. 결국에는 배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사주 매입도 엄청나게 했고, 이제 배당도 꾸준히 늘려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실적의 개선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사실은 로키드 마틴 같이 그냥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데 ETF도 ETF.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방 산업 전반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요 정도로 꼽아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ITA랑 PPA, 그다음에 XAR, DFEN인데 DFEN 같은 경우에 3배짜리인데 이게 지금은 사실은 좀 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와 올라 있는 있으니까. 상황에서 저 3배짜리를 상방에다가 이제 베팅을 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지금 또 혹여나 조정받을 수도 굉장히 있으니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왜 이 로키드 마틴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냐면, 네네네. 그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멜린치가 네네네네. 어쨌든 방산산업 투자해야 된다고 지금 막 부추기고 있잖아요. 새로운 빵 중에 하나로. 네. 그래서 참 미국계 은행들이 참 하는 그 추세를 보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라는 게 네. 지금 제 엑셀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ETF 방산 산업에 대해서는 전에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면은 지금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XAR, 그러니까 S&P 이게 에로스페이스 디펜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ITA가 이게 제일 큰 ETF들이에요. 네. 상승률이 이제 9%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PER이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20배가 훨씬 넘죠. 네. XAR은 뭐 거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제 투자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확연하게 이제 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리스트가 쭉 이제 올라오는데 네. 그래도 로키드 마틴이 매력이 있다라고 나와요.
30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상승률이 182.5%가 나오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을 골라내면은 이렇게 매력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말인즉슨 오히려 ETF가 개별 종목보다 더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이 산업 자체가 지금 너무 뭐 계속 지금 이슈화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제가 2019년도에 그 붐버스 사이클 리포트를 쓸 때도 네네네. 나중에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소요가 될 게 방산산업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의 마지막 끝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쪽은 그러니까 좀 약간 산업을 생각할 때 좀 틀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시대에 어떤 종목을 산다. 그러면 이제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네. 누가 1등 할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ETF를 사죠.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돈과 연결되는 게 어디예요? 국가.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매출 70%가 다 미국 국방부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종목 선별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이제 이 로키드 마틴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뭐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로키드 마틴이 그냥 월등하게 좋아 보여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고르시는 게 낫죠. 어차피 우리는 ETF가 있나요? 방산만 하는 건 ETF는 없어요. 네. 방산만. 로키드 마틴이 들어가 있는 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제가 볼 때 많이 투자하기도 좀 그렇고 솔직히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무기 산업에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 방산 관련된 투자를 일정 부분 한다면 조금밖에 못 하니까 했지. 그래서 그냥 종목으로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ITA라는 ETF의 로키드 마틴 비중이 15.44%. 네. 이게 제일 많은 게 15.44%. 딴 거 보니까 한 5% 남짓.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다 달라요. ETF가 운영 방식이 다 달라가지고 음. 동일 비중인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액티브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ITA는 특이하게 가장 보통은 ETF들이 개별 종목 제한이 10%거든요. 네. 근데 얘네는 22.5%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차이 나잖아요. 아까 XAR랑 ITA가 싸 보이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로키드 마틴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은 이 전체 업종으로 보면 미국에 상장된 ETF로 보면 그냥 차라리 로키드 마틴 하나 사고 말지. 심지어는 노스록 그루먼이랑 비교해도 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 로키드 마틴이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뭐 ETF가 더 유리할 때가 있고 개별 종목이 더 유리할 때가 그쵸. 있는데 요거는 약간 후자. 그렇죠. 이게 이게 산업 상황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굉장히 정부와 연결이 돼 있고 어느 기업한테 이렇게 딱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ETF 투자보다는 저는 종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다만 또 로키드 마틴도 최근에 좀 많이 이제 급등이 된 상태여서 그쵸. 언제든지 좀 조정은 올 수 있고. 조정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방산 산업을 몇 프로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 주가는 안 보고 그냥 투자할 것 같아요. 약간 포트폴리오 아까 처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이 또 오늘은 방산주 그 중에서도 이제 로키드 마틴 야, 한번 하면 거의 뭐 끝까지 파줍니다. 네. 그러니까. 야, 원래 밀떡은 아니시죠? 네, 뭐 밀떡은 이제 그 먹는 떡 말고 밀가루 떡 말고 밀리터리 덕후 그렇죠. 밀리터리 네, 덕후. 군대 제대 후에는 별로 쳐다보지도 않는. 쳐다보지도 않죠. 아직 좀 민방위 남지 않았습니까? 민방위? 끝났습니다. 민방위 끝나지 끝났어요? 않았어요? 저 몇 주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래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해요. 두 분 나이 차이 동갑이에요, 네, 동갑. 근데 왜 안 끝났지? 그래요? 저는 끝났는데요, 작년에. 제가 끝났나? 제가 끝난 걸로 2004년에 알고 제대했는데 그러니까 예비군은 한참 전에 끝났고 네, 민방위. 민방위. 민방위인데 그거 해요. 요즘에는 소집 이런 거 안 하고 이거 모바일로 알겠습니다. 보기만 하면 돼요. 네,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왜저 김동완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그 뭐 송추방이? 전투방이 송추방. 얘기하셔야죠. 또 옆에 또 다른 이제 우군으로 방위가 한 분 더 계시면 조금 더 낫기는 하죠. 완전 방위도 불편하게 우군이라고. 네. 그래서 그래도 벌써 뭐 우리 아들이 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지금 이제 국방의 의무를 또 성실하게 하고 있는 아드님이 있으니까 특전사령부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 못한 국방의 아 특전사예요? 아 특전사령부도 특전사령본부에 있다고. 아오. 특전사 행정병. 그래도 이 왜 시국에 그러세요? 진짜 고생 많겠어요. 네, 아무튼 예, 멋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6시 30분이 됐네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조금 선선해졌죠. 네. 그러네요. 아까 낮은 너무 더웠는데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큽니다. 끝까지 두 분 안 벗으셨네요, 자켓. 예, 저는 저는 안 봤습니다. 요 장바가 좀 탐나는데 너무 이것도 더웠어요. 비싸 보여. 그렇죠? 글쎄요. 뭐,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네, 괜찮은 비쌌던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친해지면 옷 빌려 입고 이러시면 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안 친해질 것 같아요. 그런 끼리가 보이면 저랑 안 친해질 것 같아요. 신발 빌려달라면 이제 전화 안 받을 사이즈가 거야. 맞을지. 무릎 꿇으면 안 된다 신발도 이제. 빌리는 사이가 아유, 있어요. 거의 뭐 가족한테도 안 빌려줄 것 같은데. 그렇죠. 해서 오늘은 이제 국방 산업에 대해서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지난주에는 넷플릭스 OTT 네. 산업도 너무 재밌었고 해서 총동원 라이브를 함께 하시면은 뭐 이제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우리가 몰랐던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또 잘라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